두 번째로 할 얘기는 이렇게 시간을 저 원뿔처럼 파악을 하면은 네 가지 역설이 생겨나요. 네 가지 역설이. 첫째 역설이 뭐냐면 동시성의 역설이죠. 동시성의 역설. 현재와 과거는 동시적이다. 여기가 현재라고 한다면 현재. 얘가 현재인 동시에 과거가 돼야지 얘가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내가 조금 아까 흘러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흘러가는 거, 야 라고 말하는 그 야가 그 현재인 동시에 그대로 다시 또 그 과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동시성의 역설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흘러감,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이 요 현재 여기서 시간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 그림으로는 이평이지만 사실은 일로 흘러가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이 현재와 계속 과거로 흘러가려면은 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해 있어야 돼. 공존, 코엑지스턴스, 공존해 있어야 돼.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이 그림 자체, 그죠? 저 꼭지점은 이 원뿔 전체의 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공존하고 있는 거지. 세 번째는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거가 먼저 존재해야 돼. 프리익지스턴스. 우리는 보통 현재가 먼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상식적으로, 그지? 지금 현재가 먼저 존재하고 그 지금 현재가 흘러가서 과거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지? 근데 이 원뿔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과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과거가 먼저 있어야 현재가 글로 흘러가는 거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갈 데가 없지. 가만히 서 있어야 돼, 현재가. 현재는 계속 흘러가야 되거든. 물이 흘러가려면 그 물이 흘러갈 저수지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과거가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시간의 세 번째 역설이죠. 동시성의 역설, 그 다음에 공존의 역설, 세 번째가 선제. 보통 이제 한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통 선제라는 표현이 쓰지. 선제 역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건 베르그송의 표현이 아니지만 한번 써본다면, 기억의 결이라는 말을 써볼 수 있어요. 결. 우리 그 말 중에,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중에 이거지, 결이라는 말이 결. 이 결만 가지고도 뭐 한 시간 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뉘앙스를 많이 포괄하고 있는 말인데, 결. 이 전체에서 어떤 결이 있잖아요, 결이 이렇게. 작년 여름에 뭐 소풍 갔던 그런 결도 있어요. 그죠? 또 뭐, 10년 전에 누구랑 만났던 결이 있겠지. 근데 이 하나의 결을 떠올리려면 이거 전체를 반복해야 한다고 하죠. 베르그송.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배경이 있어야 뭔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예컨대 한강을 떠올리면은 그 한강이라는 강이 있는 그 땅덩어리 전체를 같이 떠올려야 되거든? 딱 이렇게 한강만 이렇게 똑 떠서 떠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도 그 사람만 이렇게 똑 떠서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카페에 있는 걸 기억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말하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할 때도 이게 반복이 돼. 이렇게 반복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분과 전체 역설이지. 부분과 전체 역설. 이건 이제 둘레주가 이상하게 이 네 번째 역설에 대해서는 딱히 이름을 안 붙여주고 있는 부분과 전체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역설이 생겨난다. 그런데 왜 이 네 가지 역설이 생겨날까? 왜 동시성의 역설, 그 다음에 공존의 역설, 선제 역설, 부분 전체 역설 같은 이런 크로스의 시간에서 이런 역설이 성립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시간이란 이렇게 그냥 외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만약에 시간이 외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선 그어서 어쩌고. 이런 역설이 있지 않지. 그런 시간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원뿔을 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다른 방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저런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 하면 시간이 주름 접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쫙 펼쳐져 가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주름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생긴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현재와 과거가 주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옛날에 내가 이 내용 얘기할 적에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fold of time, 시간의 주름이라고. 그리고 이 역설은 양상론적으로는 현실성과 잠재성, 액츄얼리티와 버추얼리티의 관계하고 연관돼요. 바로 저 위 의식적, 능동적 차원이 액츄얼리티의 차원이고 무의식적, 수동적 차원이 바로 버추얼리티 차원이죠. 그렇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현재와 과거를 중심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되겠지. 미래, 그죠? 미래.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베르그 송에게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이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베르그 송은 과거의 철학자야. 근데 하이데거는 미래의 철학자예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전체를 관료하는 그 핵심 관심사는 미래지, 미래. 미래에 대한 이해, 뭐 가능성, 뭐 기투, 다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 전부 다. 그래서 베르그송이 과거의 철학자라면은 하이데거는 미래의 철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과거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진화에 지극히 관심이 많지, 그 사람은. 창조적 진화라는 철학 전체가 뭡니까? 그 어떤 과거에 대한 진화라는 건 과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이데거의 그 사유에는 진화에 대한 얘기 뭐 전혀 그림자도 안 비치고 전부 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를 이루고 죽음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많죠.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통찰. 왜냐? 죽음은 결국 내 미래거든. 자기 미래.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죽음을 많이 해요. 베르그송은 생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이데거는 반대로 죽음을 많이 얘기하죠. 국기 슈저가 베르그송 철학에 깊이 경도되었으면서도 베르그송의 한계를 느껴서 하이데거로 간 것도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미래를 얘기하려면은 요 현재와 이 과거라고 하는 요 원환, 순환적인 원환, 이렇게 요거를 벗어나야 돼, 이 원환을. 순환적인 원한 어딘가에 옛날에 어떤 노래인데 누가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빨 빠진 동그라미 먹으세요. 이빨 빠진 동그라미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빨이 빠져야 돼요. 이거하고 어긋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어떤 새로운 차이가 등장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만 계속 삥삥 도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동북아 전통 사상이 뭔가 다분히 좀 계속 갇힌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세계는 순환적인 세계예요. 순환적인 세계.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미래가 열리려면은, 미래는, 열려야 되는데, 스타워즈에 보면 요다가 루크를 가르치잖아. 루크를 가르칠 적에 미래는 잘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미래는 항상 흔들리거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미래는 항상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원한의 터진 곳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이 현재로 흘러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베르그송에게서는
과거가 주로 비결정론적으로 이해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은 미래에서 이제 온다고 볼 수 있고 또 양자가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과거는 저 이쪽 저 끝에 있고 미래는 저쪽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와 과거가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되면서 연결돼 있어요. 그 얘기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또 하겠지만 미래는 항상 어떤 그 비결정성을 이제 가지고 오고 우리가 그 동일성과 차이생성 이야기할 적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자기 차이성이 바로 미래의 시간이다. 그러면 미래 시간에서의 능동적 종합은 뭐냐? 기대죠, 기대. 그리고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철학 용어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예기라는 말이죠. 예상할 때 예자하고 기대할 때 기자, 예기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예기, 기대가 미래에 대한 능동적인 종합이라면 미래의 수동적 종합은 뭘까요? 이건 금방 안 떠오르지, 그지? 미래에 대한 수동적 종합은 잘 안 떠오르는데 둘레즈는 그걸 바로 그게 영원회기다, 영원회기. 이터널 리턴. 끝없이 뭔가가 차이를 동반하면서 반복돼서 돌아오는 그 영혼행위. 그게 이제 미래의 수동적 종합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래는 항상 새로움을 동반하는, 누보때를 동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한테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재하는 어떤 동일성으로 더 이상 회수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일무이한 차이로서의 절대적 차이,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새로움이 어떤 미래를 비결정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둘레즈는 미래를 현재와 과거의 원한을 벗어나는 어떤 직선의 이미지로 얘기하죠. 직선. 순수하고 텅 빈 시간으로서의 직선으로. 직선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미지는 아니고 뭔가 더 그렇다는 이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데 아까 내가 이빨 빠진 동그라미란 말 했잖아, 그지? 그런 이빨들이 뭐냐 하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그 지돌이에요, 지돌이. 이렇게 지돌이가 이렇게 얘 문하고 이렇게 묶는 요거 지돌이 이렇게 지돌이. 지돌이가 싹 빠지면 얘가 이렇게 삐끗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영어로 하면 out of joint라고 해요. out of joint. 햄릿에 보면은 햄릿이 time is out of joint. 시간이 경추에서 빠져 있어. 뭔가 어떤 새로움이 도래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시간을 주역에서는 기라고 그래, 기. 혁명의 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혁명의 시간도 그 예의 하나가 될 수가 있지. 그런 어떤 혁명의 시간이야말로 바로 그런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요 기라는 말이 우리가 왜 기미란 말이지, 기미를 알아차린다 이러면 알지? 낌새.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하면 낌새. 기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기미. 뭔가 시간의 시도리가 도래할 것 같다 싶은 그런 어떤 징후, 느낌. 그게 이제 기미지, 기미. 주역에서 이 기란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 시간이 이제 미래의 시간이고, 그 미래의 시간은 수동적 차원으로 보면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끝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차이를 동반하는 반복, 즉 영혼의 기로 우리한테 끝없이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의 길을 긍정하는 것, 그게 상당히 또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의 경첩이 이렇게 빠지면서 지도리가 어긋나면서 절대적 차이가 생성하고, 그런 어떤 절대적 차이가 도래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일회적이고 그냥 한 번 나타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어떤 차이가 아니라 역시 반복을 동반하는 그런 차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혼에게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